안녕하세요. 김대식입니다. 일본의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도 일본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사무라이? 야쿠자? 할복? 이런 살벌한 것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세요? 사무라이 정신은 일본 전반에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주제를 다룰 거고요. 야쿠자, 할복,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묻고 더불러 가! 네, 둘 다 해보겠습니다. 방금 대사는 타짜의 명대사인데요. 곽철용 이분은 요즘 인기가 대단하던데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타짜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오늘 이야기할 야쿠자 혹시 화투와 관련이 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본의 조직폭력배 야쿠자, 이 단어는요, 일본의 화투에서 어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화 타짜에서는요, 각각의 그 화투장 숫자를 조합해서 승패를 나누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국화, 9죠. 8광이 있으면 8이죠. 3이 있으면 3이죠. 그리고 기가 있으면 11이 되는 겁니다. 야쿠자는요, 야, 그러니까 8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는 9가 되죠. 국화가 되죠. 그리고 자는 3이 됩니다. 3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 8, 9를 합하게 되면은 20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짝에도 화투반에서는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인간, 이것이 야쿠자라는 말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직폭력배로서의 야쿠자라는 이 단어가 제격인가요? 이렇게 야쿠자를 꺼내는 이유는요, 일본의 이 조직이 연예계는 물론 경제계, 정치계,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 형태로의 이 관련이 있고 형성이 돼 있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돼 있다는 것이죠. 야쿠자는요, 두목, 오야분, 그리고 부하, 꼬봉, 이렇게 상하관계가 엄격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아주 불법적으로 개입을 하고 자기 세력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야쿠자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직폭력배들도 그렇듯이 일본에도 이 조직폭력배들이 여러 단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야마구치 구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거 한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조직 배경은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조직들이 이렇게 돈을 벌리는 곳으로 침투를 하고 영역을 차지하죠. 그것을 일본말로 나하바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나하바리, 영역, 이런 용어를 아주 아무렇지 않게 쓰는데, 아무리 글로벌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용어는 일본의 야쿠자 문화에서 왔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저는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도 이 야쿠자가 나오죠. 우리나라 이 조직폭력배도 일본의 야쿠자의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야쿠자들은요, 최근 국제화를 통해서 한국, 우리나라는 물론 필리핀, 대만, 홍콩, 더 나아가서는 미국까지 지금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의 국제적인 폭력 조직 야쿠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야쿠자는 여러분들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요,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이 야쿠자의 문화가 침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어원이 화투장에서 왔고 또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는 그런 정도만 우리가 스케치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묻고 더불어 할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일본의 역사하면 가장 쉽게 떠올리는 문화가 사무라이 문화일 만큼 칼은 일본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할복이라는 단어는요, 배랄자, 배복자, 배를 가른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배를 가르는 일종의 자살행위인데요. 옛 사무라이들이 명예의 자살로 이렇게 여겼던 것이 바로 할복입니다. 다만 마냥 역사 속의 일만이 아닙니다. 불과요 1970년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970년 11월 25일 한 남자가 국방조직인 자위대 대원들 앞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섰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이 미시마 유키오. 그 유명한 동경대 법학부 출신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각사 우국의 이 작가인데요. 30대에 노벨 문학상에 추천될 만큼 전후 세대의 아주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위대에 입대합니다. 일항의 방패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민병대 다테노카이를 결성하게 이르지요. 그는 1970년 11월 25일 다테노카이 대원 4명과 국회를 해산시키고 천황을 중심으로 모이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다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스스로 할복 자살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사회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미시마 유키오의 마사이가 이번에 주한 일본 대사로 부임한 토미다 코지 대사입니다. 토미다 대사는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대로 극우 강경파입니다. 한일 갈등이 이렇게 최고조로 달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또 미국통이거든요. 미국통의 인사를, 그것도 극우파를 한국의 대사로 보냈다는 것은 이걸 분석해 보면은 우리보다는 미국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의도를 잘 파악해서 대일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지, 왜 김대식 TV가 필요한지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죠? 그렇다면 왜 사무라이들이 할복을 했을까요? 에도 시대 때는 이 사무라이들에게 3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묘지라 해서요, 성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고, 2번째는 타이토라고 해서 사무라이들은 칼을 찰 수가 있었습니다. 3번째는요, 기리스데 고멘이라고 해서요, 그 지배층으로부터 명예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옛날에 산업공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을 한 사람이라든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무라이들에게 무례를 범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을 베도 이 면책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권은요, 주군의 영향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더 뚜렷하게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식솔들은 더 주군을 위해서 충성맹세하고 봉사하고 희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무라이들은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군, 오야봉을 위해서 죽는 것을 굉장히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에도 일본 사회에는요, 사무라이 문화가 형태만 달리한 채 그대로 조직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큰 사건이 터지면은 상사나 조직을 위해서 책임자급인 본인이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자살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또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본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문화입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쭉 들어왔던 가깝고도 먼 나라이죠. 김대식 TV는 우리가 일본을 정확하게 알고 일본을 극일할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혹시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그럼 지난 영상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래요?